안녕하세요. 정동현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주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 평범하다, 평범한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는 특출난 재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내 재능으로 많은 돈을 벌 수가 없는 사람들, 내가 예를 들어 박효신처럼 노래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거나 호날두 메시처럼 축구, 운동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먼저 짚고 가는 이유가 분명히 이런 댓글 달릴 거거든요. 야, 니처럼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다, 이런 댓글이 달릴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근데 우리 부자가 되려면은 노력해야 돼요. 피나는 노력해야 돼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 공짜로 주어지는 게 없어요. 부자 되는 게 쉬웠으면 다 부자 됐겠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노력은 하겠어. 노력은 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how,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현실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 노력이라는 전제는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제가 왜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부자가 아니에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 부모님은 왜 부자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취지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조상님들을 내가 원망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부는 대물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조상 대대로 몇백 년 동안 이렇게 대물림 되어왔던 이 가난이라는 그 대물림을 내 생에서 끊으려 그래.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 대에서 이 가난이라는 것을 끊어버릴 거야. 그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 네 말대로 노력은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부자가 되기 위한 공식.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선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이 1번, 2번, 3번의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된다. 자, 우리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운동이랑 식단이라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내가 손흥민이야. 그래서 연봉이 몇백억 돼. 그러면은 이 버는 능력 하나로 돈 솔직히 안 써도, 안 지켜도 되고, 안 불려도 되고, 그냥 항아리에 들어오는 물, 그러니까 돈의 양이 내가 나가는 물의 양, 돈의 양보다 많으니까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이 버는 능력 하나로 2번, 3번을 안 지켜도 부자가 되겠죠.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끼케야 월급 150만 원에서 많아야 1,500만 원 이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 목표가 가난은 내 대에서 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법무사 공부를 하기 전부터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쓴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과거에 저는 이 버는 능력보다 지키는 능력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200만 원을 벌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과거에 제 생각은 이랬어요. 내가 검소하고 알뜰하게 살면은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월급 200만 원 벌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만 써가면서 그렇게 180만 원, 170만 원을 저축을 했죠. 이거 거의 월급의 90% 저축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돈 모아가지고 부자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려면 이 지키는 능력도 중요한데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버는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내가 돈을 어떻게 하면 덜 쓸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월 1,000만 원 벌어. 근데 한 달에 한 500만 원 쓰고 500만 원 저축을 해요. 근데 여기서 200 벌고 180만 원씩 저축하면서 아등바등 사는 사람보다 500만 원 쓰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면서 또 주변에 베풀면서 500만 원이라는 돈을 저축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보다 2배, 3배 또는 그 이상으로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다. 자, 오케이. 그럼 네 말대로 이 버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건 내가 알겠어. 오케이, 언더스탠 했다 이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늘리냐? 나 월급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늘리냐?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저는 제가 이 버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법무사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이나 성격, 성향, 각자가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전문직 시험을 공부해라 이런 말들을 제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내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내가 재능이 없어도, 그리고 과거에 저처럼 학창시절 때 수능 9등급 이랬어도 월 500은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 받는 내가 직장인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500만 원으로 내가 올려야겠어. 자, 그러면 우리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로소득 이외에 나한테
돈을 더 가져다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 요즘 정보화 시대인데 찾아보면 많단 말이에요.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의 썸네일 있잖아요. 저 이런 거 7,000원, 8,000원 주고 업체에 맡긴 거거든요. 나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소득 통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런 거 다 귀찮아. 소득 통로고 나발이고 나 그런 거 모르겠어. 아무것도 그냥 몰라. 그러면은 그럼 몸빵 해야죠. 몸빵. 제가 22살 때 과거 몇 년 전인데 그때 제가 진짜 노가다 야간까지 하면서 월급 500만 원 받고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보다. 어디 공사판 가서 숙소 생활 하면서 야간 일 하면서 돈을 벌든 일단 내 목표가 부자라고 정해졌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500 정도는 벌어주셔야 돼요. 우리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다 이 종잣돈 모으는 시기들이 다 이 외로운 고독한 시간들이 있었다. 자, 오케이. 그럼 네가 말한 대로 내 모든 걸 갈아 넣어서 내가 월 500은 벌겠다 이거야. 진짜 너무 힘들면 400 정도까지만이라도 벌겠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지키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죠. 자, 우리 돈을 모으는 거는 간단해요. 많이 벌고 덜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버는 돈의 양보다 쓰는 돈의 양이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나로부터 돈을 가져가는 장치들은, 요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많죠? 술, 담배, 친구, 여자, 남자, 유흥, 그리고 또 뭐 있어? 뭐 자동차, 집, 그리고 여행, 뭐 기타 등등등등 여러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노 페인 노 게인.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 제가 방금 나열한 이 여행이나 이런 기타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부자가 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걸어가는 이 길 그냥 가만 냅둬도 이게 험난한데 자꾸 돈 나갈 때를 만들어 놓으면서 이런 것들이 내 발목을 잡게 한다? 더 힘들단 말이에요. 지친단 말이에요. 부자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방금 나열한 것들을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산속에 처박혀서 그냥 돈 땡전 한 푼 쓰지 말라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써야 할 상황과 쓰지 말아야 할 상황들을 나누고 그리고 써야 할 상황과 사람들을 최대한 좀 단절하자. 어차피 내가 부자가 아니었을 때 만난 친구들은 내가 부자가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월급 5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진짜 최소 월급의 80%, 즉 400만 원 정도는 저는 저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자가 되려면은 그냥저냥 살려고 하면은 그냥 뭐 저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우린 지금 부자라는 목표를 정해놨잖아요. 자, 우리 400만 원씩 1년 저축하면 얼마예요? 4,8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뭐 이자랑 기타 등등등등 다 합해가지고 그냥 1년에 5천만 원이 현금이 쌓인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1년에 이제 5천만 원씩 쌓였어. 자, 2년이 지나니까 이제 1억이 쌓여. 3년 1억 5천 이런 식으로 쌓여. 물론 더 쌓이겠죠. 은행에만 넣어놔도 시드가 점점 더 커지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불리는 능력. 자, 어떻게 불리냐? 자, 여러분들이 이 500만 원 버는 거 힘드시잖아요. 일 끝나고 오면 쉬고 싶잖아요. 근데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투자 공부 하셔야 돼요. 투자 공부. 우리 투자에는 뭐 부동산 경매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투자에는 100%라는 건 없어요. 내가 돈 넣었을 때 100% 돈을 준다? 이런 건 제가 볼 때 은행에 넣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은행에 넣는 그 수익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100억 넣어놓을 거 아니면은. 자, 내가 어떤 종목에 베팅을 해서 내가 이길 확률이 80% 이상이다. 그럼 저는 투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투자를 해서 이길 확률이 20%인지 50%인지 80%인지 90%인지는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우리 예를 들어서 A랑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A라는 사람은 그냥 치킨집 차리고 B라는 사람은 치킨집을 차리기 위해 치킨집을 차려서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 100권을 읽고 실제로 치킨집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몸소 체험을 하고 치킨집을 차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A라는 사람이 치킨집을 차려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B라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B라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주식으로 내가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우리 주식으로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워런 버핏, 찰리 먼거, 기타 등등등등. 그런 사람이 쓴 책들 그냥 수백 권들 책들 그냥 다 보고 주식 관련된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경제신문도 많이 읽고 그리고 내가 5천만 원 말고 소액으로다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로다가 잃어도 되는 돈으로다가 투자도 조금 해봐서 돈도 좀 잃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어느 정도 내가 겪어야 이 판에서는 내가 베팅했을 때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 이상 되니까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넣어보자. 이런 판단이 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역사는 되풀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뭐 IMF, 금융위기,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떤 자산들이 대폭락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미래에도 그렇고. 자,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 그냥 돈만 모아놓고 있으면 되는 거죠. 돈만 모아놓고 있다가 돈을 모으면서 공부를 조금 하고 있다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 때 내가 들어가면 이 정도 내가 승산이 있겠다 할 때 베팅하는 거죠.
뭐 돈을 얼마를 투자하건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하건 어느 시점에 타서 내가 익절 타이밍, 내가 파는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잡을 거냐, 그런 것도 그냥 무지성으로 영차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진짜 공부를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느 기준이 있는 사람이, 제가 아까 그 치킨집 A와 B를 예로 든 것처럼 확률이 높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늙는단 말이에요. 나이 65살, 70살, 75살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은 나를 써줄 곳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몸이 아파서 일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한 요대로 하면은 빠르면 4년, 늦어도 10년 안에는 월 200에서 400만 원 정도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월세나 배당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대로 내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우리 수백 년간 내 조상님으로부터 수백 년간 대물림된 이 부를 내가 자수성가함으로써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찍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 요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지 라는 주제로 영상을 다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혁 법무사였습니다.